밤에는 듣자마자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들이 있다. 천둥 소리도 아니다. 복도 밖에서 우는 고양이 소리도 아니다. 아무도 없는 층에 멈춰선 엘리베이터 소리도 아니다. 바로 문 두드리는 소리다. 단 3번. 천천히, 일정하게, 무겁게, 똑똑똑. 특히 시계가 새벽 2시 17분을 막 가리켰을 때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문구멍으로 들여다봤는데 바깥에 아무도 없다면 사람들은 말한다. 도심 한가운데 오래된 아파트들에는 밤에 열어서는 안 되는 문이 있다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는 절대 대답해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한 번 집 안으로 들어오면 다시는 나가지 않는다고. 민호는 믿지 않았다. 자신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민호, 27, 프리랜서 영상 편집자인 그는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 12층 작은 집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낮에는 아이들이 복도를 뛰어다니는 소리, 배달원이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 다른 집에서 새어나오는 TV 소리 덕분에 그럭저럭 사람 사는 기척이 있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건물 전체가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복도는 길고 좁았으며 늘 눅눅한 곰팡내가 났다. 센서 등은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했다. 낡은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내리지 않는데도 어느 층에서 한참 동안 멈춰 있곤 했다. 민호는 늦은 밤 일을 마치고 돌아와 집 앞에 혼자 서 있을 때마다 복도 끝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는 기분을 몇 번이나 느꼈다. 그럼에도 민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영적인 이야기 같은 건 믿지 않았다. 복도 끝집에 대한 소문도, 혼자 살던 여자가 자기 방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도 그에게는 그저 사람들이 서로 겁을 주기 위해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었다. 그날 밤은 비가 몹시 많이 왔다. 빗방울이 창문을 거세게 두드렸다. 집 안에는 컴퓨터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차가운 푸른빛만 남아있었다. 민호는 의뢰받은 영상의 마지막 편집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모니터 오른쪽 아래 시계에는 분명히 이렇게 떠 있었다. 오전 2시 17분. 그가 의자에 몸을 기대려던 순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똑, 똑, 똑. 민호는 눈살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누가 문을 두드리지? 그는 일어나 문으로 다가가 문구멍으로 바깥을 들여다봤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복도 끝의 조명은 희미하게 깜빡였고 바닥 타일에는 마치 누군가 흠뻑 젖은 채 지나간 것처럼 길게 물자국이 비쳐 있었다. 하지만 사람 그림자조차 없었다. 누가 잘못 두드렸나 보네. 민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문을 닫았다. 그리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 마우스에 손을 올렸다. 똑, 똑, 똑. 이번에도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여전히 3번, 여전히 천천히. 그런데 이번에는 더 가까웠다. 더 무거웠다. 마치 문 밖에 선 누군가가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민호는 정말로 불쾌해졌다. 그는 빠르게 문 앞으로 가서 크게 물었다. 누구세요? 바깥은 조용했다. 그러다 한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다. 문 좀 열어줘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호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너무 이상한 목소리였다. 감정이 없었다. 억양도 없었다. 마치 낡은 녹음, 파일을 느리게 재생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민호는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냐고요? 그러자 같은 목소리가 똑같이 건조하고 일정하게 말했다. 문 좀 열어줘요. 민호는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몇 주 전 경비 아저씨가 했던 이야기가 머릿속을 스쳤다. 12층에는 예전에 혼자 사는 여자가 있었는데 밤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시간을 묻고 혼잣말을 했다고 했다. 그러다 어느 날 며칠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던 그녀가 자기 집 안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민호는 비웃었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 웃을 수 없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경비실에 전화하려 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신호 없음만 떠 있었다. 그와 동시에 거실 불이 갑자기 툭 꺼졌다. 집 안 전체가 순식간에 어둠에 잠겼다. 민호는 휴대폰 플래시를 켰다. 떨리는 빗줄기가 바닥을 훑다가 현관문 틈에 멈췄다. 바깥에서 물이 스며들고 있었다.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마치 누군가가 온몸이 흠뻑 젖은 채 바로 문 앞에 가만히 서 있기라도 한 것처럼. 똑, 똑. 민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숨이 막힐 듯 거세게 뛰었다. 그때 원래 꺼져 있던 선반 위 블루투스 스피커가 갑자기 지직하고 잡음을 냈다.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문 좀 열어줘요. 민호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다. 도대체 뭐야? 더는 거실에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곧장 침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세게 닫고 안에서 잠갔다. 그리고 문의 등을 기댄 채 어떻게든 진정하려 애썼다. 그런데 그 순간 똑, 똑, 똑. 이번에는 소리가 더 이상 현관문에서 나지 않았다. 바로 침실 문 바깥에서 들려왔다. 민호는 얼어붙었다. 현관문은 아직 잠겨 있었다.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애초부터 복도에 서 있었던 게 아니란 뜻이었다. 방문 밖에서 그 여자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마치 얇은 문짝, 바로 너머에 바짝 붙어 서 있는 것처럼 가까웠다. 네가 안에 있는 거 알아. 민호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았다. 문손잡이가 작게 흔들렸다. 달칵, 달칵. 세게가 아니었다. 누군가 아주 조심스럽고 느긋하게 시험해 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때 민호의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발신자 표시 없는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다. 대답하지 마. 민호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숨은 이미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곧바로 두 번째 문자가 도착했다. 그건 내 이름을 3번 부를 거야. 3번이 채워지면 들어온다. 문 밖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속삭였다. 민호.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것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민호. 문 좀 열어줘. 민호는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계속 고개를 저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필사적으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으려 했다. 문 밖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정적은 몇 초에 불과했지만 민호에게는 몇 분처럼 길게 느껴졌다. 빗소리, 자기 심장 소리, 억눌린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다. 그러다 그 목소리가 3번째로 불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 밖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민호. 민호의 피가 순식간에 얼어붙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방 안은 완전히 어두웠다. 휴대폰 플래시는 갑자기 꺼져버렸다. 짙고 끈적한 어둠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지만 이상한 냄새만은 분명히 맡을 수 있었다. 오래 축축하게 젖어있던 옷 냄새, 묵은 빗물 냄새, 그리고 하수구 진흙 같은 축축하고 차가운 냄새. 그 순간 얼음처럼 차가운 손 하나가 그의 어깨 위에 얹혔다. 민호는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목이 완전히 막혀버렸다.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바짝 붙어 속삭였다. 한 음절, 한 음절 길게 늘어지고 뒤틀린 목소리였다. 이제 들어왔어. 침실 문은 잠금 장치가 그대로 걸려 있는데도 천천히 벌어졌다. 그 어두운 문틈 너머에는 키가 크고 마른 사람 형체가 가만히 서 있었다. 젖은 긴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머리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얼굴은 어둠에 잠겨 보이지 않았지만
창백한 입술만은 희미하게 벌어진 채 웃고 있는 것 같았다. 민호는 뒷걸음질 치다가 침대 모서리에 발이 걸려 바닥에 넘어졌다. 아니, 말도 안 돼. 그 그림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은 점점 젖어갔다. 똑, 똑. 민호는 벽 구석으로 기어가며 떨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휴대폰을 움켜쥐고 정면으로 힘껏 던졌다. 화면이 아주 잠깐 번쩍였다. 그리고 그 짧은 순간 그는 그 얼굴을 다 똑똑히 보았다. 물에 너무 오래 잠겨 있었던 것처럼 하얗게 불어버린 여자 얼굴, 탁하게 흐려진 채 크게 뜬 눈, 비정상적으로 길게 찢어진 입, 그리고 화면은 다시 꺼졌다. 짙은 어둠 속 바로 눈앞에서 속삭임만이 들려왔다. 문 좀 열어줘.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민호의 집 문이 안에서 잠긴 채 그대로인 것을 발견했다. 강제로 뜯어낸 흔적은 없었다. 밤새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이웃도 없었다. 경찰이 집 안 전체를 살폈다. 컴퓨터는 여전히 켜져 있었고 작업하다만 영상, 파일도 화면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책상 위 커피는 반도 마시지 못한 채 식어 있었다. 휴대폰은 침실 바닥에 떨어져 깨져 있었다. 하지만 민호는 사라지고 없었다. 흔적 하나 없이. 그리고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오싹하게 만든 것이 하나 있었다. 침실 문 앞 바닥 타일 위에 방 한가운데서 현관까지 이어지는 젖은 발자국이 남아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민호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맨발 자국이었다. 작고 길며 물속에 너무 오래 담겨 있었던 것처럼 기묘하게 일그러진 발자국. 그날 이후 12층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 가지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비가 거세게 내리는 밤, 정확히 새벽 2시 17분에 집안에서 천천히 3번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면 절대 누구세요? 라고 묻지 말 것. 문구멍으로 들여다보지 말 것.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조용히 자기 이름을 부르더라도 못 들은 척 할 것. 왜냐하면 그것이 3번째까지 이름을 다 부르고 나면 문 밖에 서 있는 그것은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